그래서 우리는 요 G 벡터가 결정 평면에 수직했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되는데 평면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R 벡터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R 벡터였고, G 벡터는 이게 이쪽으로 수직하게 평면에 수직한 게 이제 G 벡터였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 평면에 수직한데, 이 평면이 예를 들어 HKL 평면이라고 하면 그러면 레시프로칼 레디스 벡터 G는 요 H의 B1, K의 B2, L의 B3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 브렉 디프렉션 컨디션이 있었죠. ED 사인 세타는 N 람다였는데 그 중에 경로차가 가장 작은 것은 람다죠. 경로차가 크면은 이제 2람다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경로차가 가장 작은 경우가 람다고, 요때 일어나는 이 보강 간섭이 가장 그 작은 경로차에서 일어나는 보강 간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거 있죠, 이거. 이 식으로부터 요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이걸 그러면은 요게 K 벡터하고 K.G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K 벡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K.G 하면 바로 이제 요각도죠, 요각도. 그래서 이제 여기 요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은 요각도는 뭐죠? 지금 요 K'과 K가 같은 길이니까는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요것도 알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간의 K.G에서의 사이각은 이 벡터와 이 벡터니까 요거예요. 요거니까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하면 되죠. 그죠? 2배 K.G는 2배 KG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kg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 보면은 2세타 요거하고 알파 2알파 한 것이 내각의 합 파이니까 따라서 알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죠? 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를 하나씩 없애면은 2K 사인 세타는 G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 A식, B식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사인 세타가 없어지죠. 그래서 DHKL 나누기 K고 그것은 람다 나누기 G와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DHKL 즉 이 기준 평면과 이제 보강 간섭이 되는 회절 평면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했을 때, 이 간격을 D라고 했을 때 저기 요 평면이 DHKL 평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DHKL 나누기 K는 람다 나누기 G였고, 따라서 DHKL은 K가 람다분의 2파이니까 따라서 람다가 상쇄돼서 G분의 2파이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로차가 람다가 날 때하고 경로차가 2람다가 날 때의 차이는 뭘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HKL이 만약에 이거지 222라 그래 봅시다. 222라 그러면은 요거 222인데 그걸 갖다가 n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이게 n 람다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투투투 평면까지의 거리보다 완완완 평면까지의 거리가 더 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2가 되고 이것이 2가 되면은 이제 이거는 2D의 완 평면까지의 거리죠. 이퀄 2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평면이 완 평면이라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는 평면이 바로 투 평면이니까 거리가 평면과의 거리에 비해서 완 평면까지의 거리는 2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2D 사인 세타는 n 람다일 때 만약에 투 평면에서 한 파장 차이가 났다. 경로 차이가 한 파장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완 평면이 되면은 경로차가 2파장만큼 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이 완제로제로는 여기 이제 한 격자상수만큼 온 거고, 투제로제로는 반 격자상수만큼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제로제로까지의 그 스페이싱하고 완제로제로까지의 스페이싱을 비교하면은 완제로제로가 2배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제로제로를 갖다가 둘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1이 되잖아요. 100. 그래서 200에서 파장 람다만큼의 경로차가 났다고 할 것 같으면은 100에서는 2파장 2람다만큼의 경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엑스레이 회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레시포칼 레티스 벡터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G를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이 G 벡터는 우리가 실공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XYZ 공간에서의 그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라고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이 레시포칼 레티스, 즉 이제 역격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역의 의미는 그 공간이 길이에 의한 공간이 아니라 그 길이의 역수죠. 이런 식으로 길이분의 1의 차원을 갖는 이제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요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실공간에서의 레티스 포인트와 레티스 포인트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벡터라고 한다면은 요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는 역격자 공간에서의 격자점과 격자점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위그너자이츠 프리미티브 셀을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실격자 공간에서의 그 중간을 이렇게 끊으면서 이 격자점과 격자점 사이의 중간을 이렇게 수직으로 끊으면서 디파인되는 요 그 부피 3차원이면 이제 부피가 되죠. 여기서는 면적이지만 그것을 이제 위그너자이츠 프리미티브 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역격자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레티스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레티스 포인트와 레티스 포인트 사이의 중간을 이렇게 잘라가면서 만들어지는 위그너자이츠 프리미티브 셀이 있겠죠. 그런 셀을 이 역격자 공간에서는 특별히 이름을 붙여줘요. First Browning Zone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격자 공간에서의 위그너자이츠 셀인데, 그
특징이 뭐였죠? 이 위너자이트 셀의 여기서의 면적은 사실은 요거나 마찬가지죠. 요 한 평행사 변형의 셀이나 마찬가지인데, 평행사 변형을 했을 경우에 격자점들이 다 이 엣지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위그너자이트 셀을 하게 되면은 이 엣지에는 격자점이 없고 중앙에 하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위그너자이트 셀을 이렇게 디파인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웨이브 벡터 공간에서의 위너자이트 셀을 퍼스트 브로이잉 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브로이잉은 사람 이름이에요. 물리학자의 이름이고, 마치 그 위그너자이트에서의 그 셀에 나오는 그 이름도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이죠. 다 그 이제 20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이제 물리학자들이고, 그래서 그러면 왜 굳이 이와 같은 위그너자이트 셀이 역격자 공간에도 중요할까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크리스탈 내에서 전자들이 하는 행동을 이제 기술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전자의 에너지를 이제 기술하는데, 이 에너지는 물론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카이네틱 에너지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이 웨이브 벡터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예요. 근데 웨이브 벡터가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레시프로칼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한 점, 그 점에 이 나타내는 이 좌표, 역격자 공간에서의 좌표가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임의의 점에서의 좌표가 바로 이제 웨이브 벡터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전자의 웨이브 벡터가 이제 여기 있는데, 그 전자가 어떤 이제 에너지를 갖다 이렇게 가질 때, 그 각각의 이제 여기 있는 격자점들이 이제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격자점에 대해서, 그 중에 어떤 특정한 격자점에 대해서의 에너지가 다른 격자점에서의 그 전자의 에너지보다 특별히 또 더 인터레스트한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모든 점들을 다 나타낼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점, 어떤 특정한 방향을 따라서 이제 여기 따라서 웨이브 벡터를 쭉 이제 여기 이제 점들이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에너지를 기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에너지 밴드 구조,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스트 브로잉 존이 있고, 그러면 여기 퍼스트란 말이 붙었으니까 세컨드 브로잉 존도 있어요. 세컨드 브로잉 존은 이제 퍼스트 브로잉 존하고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똑같은데 퍼스트 브로잉 존 주위에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이쪽으로 또 붙는다. 여기 보면 여기 똑같이 이제 있잖아요. 여기에 요 격자점을 중심으로 또 위그너자이트 셀을 만들면 요런 게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웨이브 벡터가 0가 되는 기준점을 여기로 했을 때, 여기가 퍼스트 브로잉 존이면은 요 점은 이제 0이 아니라 이제 이만큼 웨이브 벡터 간 거죠. 그죠? 또 요 점을 중심으로 또 똑같은 요런 구조가 생겼을 때, 그게 세컨드 브로잉 존이 되는 거죠. 서드는 또 이제 또 더 만들면 되고. 그런데 이제 세컨드 브로잉 존의 선택은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이게 퍼스트 브로잉 존이죠. 그러면 세컨드 브로잉 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거
요거. 그래서 요 네 개의 그 삼각형의 면적은 요 정사각형의 면적과 같죠. 그래서 세컨 브로잉 존을 이렇게 바로 옆으로 붙일 수도 있고, 특정한 경우에는 또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요 주위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세컨 브로잉 존의 그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면 요 점이 어떻게 되냐면 요 점의 좌표는 k가 a분의 2파이가 돼요. 그죠? 요 점의 좌표는 k가 마이너스 a분의 2파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존을 이렇게 자른다면 이렇게 자른다면, 그러니까 요 점에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 하나가 들어가면은 요 1차원 존에서 이 바깥 부분에 레티스 포인트가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가 각각 반 개씩 기여해서 하나의 레티스 포인트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위그너자이즈 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그 레티스 포인트가 이펙티브하게 들어가는 프리미티브 셀이 되는 거죠. 정확히 프리미티브 셀이 되는데 위그너자이즈 타입의 셀은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반씩 자르는 거죠. 이렇게 여기 반 사이에 반을 잘랐듯이. 그럼 여기도 이제 반을 이렇게 자르면은 요 셀, 즉 위그너자이즈 셀에서는 레티스 포인트가 중심에 하나 있고 이 사이드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그 중심점을 이제 레시프로칼 스페이스에서의 기준점, 즉 웨이브 벡터가 0인 점으로 잡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멀어질수록의 웨이브 벡터가 커지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웨이브 벡터의 변화를 주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몇 개의 그 구조에 대해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큐빅 구조가 있죠. 큐빅 구조의 경우는 이제 심플 큐빅하고 바디 센터드 큐빅하고 페이스 센터드 큐빅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큐빅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가 편해서 이 세 구조에 대해서 이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플 큐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육면체가 있으면 이쪽이 이제 x 방향이면은 요게 이제 a1 벡터고, 그래서 길이는 여기까지 길이가 a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죠. a에 이제 요 x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되는 거고, 이 y축 쪽으로는 이제 같은 길이 a의 y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g축 쪽으로는 또 이렇게 해서 그 a의 g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해서 각각 요것이 a1이고 요것이 a2 벡터고 요것이 a3 벡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요 세 벡터로 둘러싸여진 입체, 즉 정육면체죠. 여기서는 정육면체의 최적은 우리가 세 벡터의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A3승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실공간에서의 그 프리미티브 트랜스레이션 벡터가 나왔고, 그러면 역격자 공간에서의 프리미티브 트랜스레이션 벡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B1은 그 A1과 같은 방향이에요. A1 같은 방향인데 A1에서는 A만큼의 길이가 있죠. 그죠? 길이가 있는데 B1은 이제 A분의 2파이 해서 이제 길이의 역수를
이렇게 나타나지는 역격자 공간의 그 프리미티브 트랜스레이션 벡터들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B2의 경우도 이걸 계산해 보면 요거 세 개를 갖고 이걸 계산해 보면은 똑같이 그 A2 벡터가 Y 방향이시지 이 B2 벡터도 Y 방향이에요. 그리고 A3 벡터가 G 방향이듯이 B3 벡터도 G 방향. 그래서 앞에 개수는 여기는 이제 각각이 다 A였는데 여기는 A분의 2파이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first Browning zone을 찾아보는데 아까 반씩 잘랐잖아요. 그죠? 여기 예를 들어 X축이면 이쪽이 마이너스 X축이 될 거고 요걸 반으로 자르는 거죠. 이렇게 반 자르고 Y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마이너스 Y 방향이면은 요것도 이제 여기서 반을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자르고 C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마이너스 C면은 그래서 이제 반을 이렇게 잘라서 가운데 여기 레티스 포인트가 중앙에 있게 되는 새로운 정육면체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이 B1을 갖다 반으로 자르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제 역격자에서 AX 대신에 A분의 2파이 X였으니까 그걸 반으로 자르면은 A분의 파이 X인데 요 반대쪽으로 있으니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파이 X 두 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Y쪽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파이의 Y Z쪽도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파이의 Z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이가 이제 이 중심점에 대해서 A분의 파이씩 이렇게 양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A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분의 2파이인 정육면체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브로잉 존, 퍼스트 브로잉 존의 볼륨은 결국은 요 세 개의 이제 곱이 되는 거죠. 요 세 개의 이제 우리가 저기 볼륨을 구할 때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를 했듯이 역격자 공간에서의 볼륨 또한 요 세 개의 벡터의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A분의 2파이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요처럼 그죠? 역격자 공간에서의 first Browning zone의 볼륨 first Browning zone의 이 BG는 Browning zone을 말하는 거죠. 의 볼륨은 요 세 개를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하니까 A분의 2파이의 3승 이렇게 되는 것이죠.